안녕하세요. 예,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에 뭐 아프거나 딴 게 아니라 바쁜 거였는데, 예, 8월 달에 샀던 방 5단지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분께서 이제 들어와서 사신 시점이 지난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서도 또 좀 이사가 겹쳐가지고 부모님 이사 도와드리느라고 다른 시간을 좀 많이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두 건에 대한 그런 부동산 관련 일들도 마무리됐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1월, 10월 달이었죠? 예, 한번 상승장에 대한 리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상승장에 대한 좀 간단하게 강서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올랐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실거래가가 최장 2달 정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8월 말 기준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올라갔겠죠? 따라서 지금은 거의 9월 정도까지 다 실거래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곡차곡 강서구 내 지역별로 제 멋대로 한번 단지들을 하나씩 찍어서 보면은 마곡 같은 경우는 마곡 힐스테이트 이거는 평형이죠. 32평이라고 말하는 예, 평형인데 7월에 11억 2천에 거래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11월에 8월에 상승기에 물려가지고 한 6천 정도 뛰었죠. 그러다가 이제 9월에는 이제 살짝 꺾였는데 특히 좀 최고가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여튼 간에 11억 5천 이상 11억 2천에서 초반에 11억대 초반에서 11억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끌다가 오히려 상승장이 끝난 12월에 지금 12억 2천 실거래가가 등록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석 달 정도의 여유 있게 1억 정도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장산 강서 에스테이트 여기 기준 384형 32평인데 7월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미 9억에 도달을 했고 8월에는 9억 8천 1억 가까이 뛰고 또 9월에 10억 6천 8천만 원 뛰었죠. 그러다가 이제 10월에는 마지막 실거래가 10억 도달했습니다. 중요한 건 9억대가 이게 최고가였거든요. 근데 이젠 9억을 넘어서 10억대에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의 결론이 나왔고 강서 에스테이트는 다음 이제 수명산 마곡 수명산 파크 2단지인데 여기도 7월에는 7억대, 8월에는 8억대, 8억 5천까지 갔다가 9월에는 이제 거래가 없는 듯 하더라고요. 예. 10월 달에 8억 8천 또 상승장이 끝난 시점 이후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보면은 거의 상승장 때 못해도 5천 이상은 뛰었죠, 다. 6천, 5, 6천 이상은 뛰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상승장이 끝난 10월 거래조차도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10월 10억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지역과 묶어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예. 아무튼 9.13 대책 이후로도 오를 것은 오릅니다. 좀 더 보죠. 예. 한강자이거든요. 가양 대장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6월에는 여긴 좀 세대수가 여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적은 편이죠. 8억 후반, 7월에 9억, 8월에 9억 4,600. 이 이후로는 아직은 거래는 없거든요. 예. 세대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다 올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등천주공. 네. 7월에 5억대였다가 8월에 6억, 9월에 7억. 확실히 올렸다 해도 갑자기 10월에 지금 4억 8천짜리 나왔거든요.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염창 꿈의 거리. 등천주공은 5구형 25평이고 다시 32평대. 또 뭐 거의 2달 만에 안정적으로 1억 원 올렸죠. 10월은 거래가 없고 5천 순차적으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 5단지 제가 샀던 22평짜리죠. 예. 여기도 7월에는 4억을 못 넘었다가
8월에는 4억 중반, 9월에는 4억 후반, 그러다 또 10월에 4억짜리 실거래가 하나 등록이 됐더라고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돼서는 이제 하락이 생기긴 했죠. 예, 하지만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다 몇천에서 1억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게 몇 달에 걸쳐서 뭐 몇 년에 걸쳐서 1억이 몇 천에서 한 자릿수의 숫자가 바뀐다. 뭐 4억이면 5억, 9억이면 10억. 이게 뭐 1년, 2년에 걸쳐서 이러는 거는 뭐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승률이라 보면 되는데 이게 두세 달, 짧으면 한 달 안에 이렇게 좀 급격하게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역시 8월의 상승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따라서 8월이어도 8월의 상승장이라더라도 8월 초에서 중순 정도까지 샀으면은 그나마 이 상승장의 혜택을 적절히 받고 8월 후반에서 이제 9월 정도까지였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흔히 말하는 꼭지죠. 꼭지에 물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최고가에 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좀 꽤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렇게 갑자기 10월 들어서 거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의 교훈을 좀 짚어놓은 것 같죠. 상승장은 오히려 팔아야 할 시점이다. 제가 잠깐 중간 기회 때 얘기를 들었죠. 저희 부모님 지인분은 남들 안 살 때 사시고 남들이 막 살 때는 오히려 팝니다. 파셨습니다. 이게 왜냐면 상승되는 못난이도 그냥 내놓으면 팔려요. 네. 그리고 못난이와 로얄이 갭이 제일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승장 때 집값이 오르는데 파는 사람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팔면 파는 사람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팔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른다고 생각하고 팔 텐데 두 가지입니다. 예. 갈아타기는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 오른 만큼 파는 집이 오르는 만큼 사는 집도 오르니까 그 갭만 일정하게 유지되면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남들 안 살 때 쉽게 얘기해서 뭐 보합 혹은 조정기라고도 하죠. 이때 샀다가 확실히 상승할 때 하는 중간 정도 시점에서 나는 어느 정도는 이익을 취하겠다. 하지만 전체는 취하지 않고 예, 이때 판다 나가시는 분들 예, 등등 예, 그래서 9.13 대책 이후로는 이제는 좀 많이 이제 거래량이 급감했죠. 예, 급감한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거래가가 역시 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금 나오는 거니까 모든 실거래가 11월, 12월 실거래가 취합된 건 아니지만 8월 실거래가도 거의 9월 말 10월 돼야지 무지막지하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 5단지를 예로 들면은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실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가 8월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8월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그 8월에 엄청난 거래량이 이루어졌다는 실체가 나타날 때는 9월 말 10월 그때는 돼야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가도 당연히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8월 대비 많이 그 거래량은 줄었고 대신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죠? 소폭 떨어진다 한들 예, 큰 그걸로 가격 하락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건 추후 설명을 드리고 아예 오른 가격을 사는 사람이 이자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이 기회에 좀 로얄 맵을 구하기는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단지마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죠. 로얄 맵을 내놓아야지 이것도 뭐 살 수 있는 거긴 한데 8월달처럼 못난이도 내놓는 죽죽 팔리는 게 아니라 매물이 좀 이제 지금 쌓이는 시기일 겁니다. 예, 쌓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왕 지금 만약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격도 이미 올랐지만 현시의 최고가로 사실 필요는 없을 거고 만약에 현시의 최고가로 사신다면 당연히 로얄 매물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예. 돈은 많이 들더라도 오히려 지금 집 사기는 더 편한 시점이거든요.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 시장이니까. 예. 그래서 돈은 물론 이제 대책 이후로 대출도 그만큼 힘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가장 좀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갈아타기
1주택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이라고도 하고 1주택 갈아타기일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지 않나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본인 집이 팔려야 되는 전제 조건은 있지만 선 판매 후 구입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8월 상승장 때는 팔리는 거에 불이 나게 팔리려면 사기가 힘들어가지고 참 고달팠던 시간인데 팔리기만 하면은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매수하는 시점 매수 자체가 좀 돈은 들더라도 쉬운 시점이니까 이 부분 오히려 집을 산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도 더 방법이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장의 종료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집을 거래량이 급감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매매 거래만 급감한 건 아니고 전세도 좀 일단 일시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는 같아요. 첫 번째로는 헬리오시티 이거 영어로 쓸 필요가 없죠. 괜히 이거 줄여가지고 헬시티 해버리면 지옥 도시가 되니까 이건 다 풀었어야 됩니다. 헬리오시티가 지금 9,500세대인가 이제 입주 앞두고 있죠. 예. 이게 분양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살던 안 그러면은 전세로 다른 지에 살다가 이쪽 전세로 오시던 뭐 동남권에서 9,500세대가 한순간에 지금 소진이 되는 그런 형태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헬리오시티 때문에 전세 쪽이 좀 영향을 받는 느낌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별로 그렇게 좀 대단한 소재의 내용은 아닌데 집을 매도도 잘 안 하고 매수도 안 하잖아요. 전세도 아유, 약간 영향을 받죠. 헬리오시티는 전세값도 쉽게 오르는 지금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들도 그냥 이사를 염두에 두신 분들도 그냥 전세 계약 연장 시키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냥 뭐 보증금 주고받고 되게 세입자 나가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세입자 받아들이시려면 그것도 좀 되게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연장에 동의, 세입자도 연장에 동의.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사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드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11월, 12월, 1월, 2월에 좀 이거는 뭐 세대 이동 수를 이건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오긴 할 텐데 어찌됐건 그래서 매도 매수도 좀 잠잠해지고 전세도 좀 잠잠해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부동 부동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시장. 예. 시장 자체가 약간 좀 고요한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자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죠.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집을 파셔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집값은 떨어집니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등촌주공 7억까지 갔다가 4억 8천이 됐죠. 강서 스테이트 9월에 10.6억이었는데 10월에 10방 5단지 4억 8천 몇백이 500인가 그랬는데 4억 10월 달엔 10월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매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경매거나 금매거나 가족 간의 거래거나 대다수는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저가 매물이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당연히 사는 사람이 있으려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시장은 매도자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매수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는 돼요. 매도자는 존재하는데 매수자는 존재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이고. 매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매수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시장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급적 비싸게 팔려고 하지 싸게 팔진 않겠죠? 싸게 파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싸게 파는 거겠죠. 대출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빚이라든지. 싸게 팔 이유가 있으니까 싸게 파는 건데, 싸게 팔 이유가 없으면 싸게 팔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10억, 10억, 6천, 9억, 8억 이렇게 거래가 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진짜 이런 시점이야 하락기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닌 10월 거래량이 9월에는 10억 6천에서 10월에는 10억이 됐다. 이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판지 명확한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부동산 전화해보면 알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매도자 1이 10억에 팔았다고 나머지 매도자들이 저 사람이 10억에 팔았으니까 나도 10억에 팔아야겠네. 난 9억 8천에 팔아야겠네. 그러진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인 거고 나는 다시 10억 5천, 11억에 내놔야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거래 건수가 적던 많던 최고가 한 건 찍으면은 그거는 시세에 반영이 되지만 최저가 한 건 찍는 것만으로는 시세 반영이 안 되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최저가가 많이 찍혀야지 실제 아파트 그 단지 해당 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방금 5단지를 잠깐 예로 들면은 9월에 4억 8,500인가 200인가까지 된 다음에 10월에 4억이 거래가 됐죠. 사실 8월에 제가 산 가격도 4억이에요. 7월에는 4억조차도 없었고 4억이라 한들 이게 떨어진 건 아니고 9월 시세 비엔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1월에 방학 5단지 17평이 3억 8천에 거래됐어요. 이거는 이제 신고가거든요. 17평 중에서는 거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22평 4억 주고 산 사람도 있지만 11월에 17평 3억 8천 주고 산 사람은 22평 4억이 없어서 17평 3억 8천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10월 이후로 나오는 가끔씩 그렇게 등장하는 저가 매물이 있다고 시세가 하락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명산파크나 마곡 힐스테이트 이쪽은 오히려 10월에 더 신고가를 더 끌어올렸죠. 대책 이후로도. 예. 이런 식으로 좀 단발적으로 10월달 들어서 한두 건이 저가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들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10월, 11월, 12월 수익거래가가 올라오면서 저가 거래량이 많아져야지. 왜냐면은 그때서부터야말로 진짜 고가 매물의 힘을 잃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돼야지 집값이 하락한다. 언론에서 떠드는 뭐 집값 하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다 한 건 호가 떨어진 거 실거래가 떨어진 걸로 그렇게 하락 외치는 그건 무의미하고 실제 평균가 에버리지가 거래가 떨어져야 진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은 좀 강서구 입장에서 집값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자, 음? 일단 상승장 이후에 강서구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9.13 대책 이유죠. 첫 번째, 일단 전철인데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9월 말이죠. 10월이 아니고 9월인데. 9월 말에 개통을 했고 이제 12월 1일 얼마 안 됐죠? 9호선 급평 마곡나루역도 개통을 했어요. 9호선 강동 쪽 지금 개통이 난리죠? 예. 강서 특히 마곡 지역은 올해만 지금 급행 전환 9호선 그다음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곡나루에서 신논현까지 급행 타면 신논현까지 30분이거든요. 강남과 마곡은 이제 30분 거리예요. 예, 광동 쪽도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전철의 개통 첫 번째 호재, 두 번째 호재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서울식물원 임시 개장을 했죠. 그 다음엔 기업들의 입주는 뭐 언제나 있었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짓고 있죠. 내년 1월에 귀뚜라미 R&D 센터가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고 넥센타이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시작한다 그래요. 그 외에도 외국계 기업 많은 기업 수는 아니지만 뭐 독일의 SAP인가 하는 뭐 외국계 기업이 지금 마곡 쪽에 입주를 지금 조율 중이라고 이렇게 최근 언론 보도가 나왔고 바이오 기업들, 의학, 제약 등등 그 다음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 계열사인지 모르겠는데 또 오스템 글로벌인가 하는 회사도 마곡에 지금 분양을 받았고 여기가 이제 업계 1위 임플란트 회사면 업계 2위 임플란트 회사도 지금 마곡 쪽에 지금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 어쨌건 기업 입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 기업 입주 같은 경우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당장 나타나는 호재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기업
입주가 끊임없이 가속화되면서 슬슬 강서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예, 강서구 집값은 올라가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면 빨리 사시는 게 좋다. 그런 뭐 의견으로 귀결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이거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시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라고 하면 진짜 좀 거창하죠. 그냥 축약해서 얘기하면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제 얼마 전에 가양동을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잠깐 그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쭤본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 내년 중에 이제 서울에서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두 곳을 아마 선정해서 발표를 할 건데 마구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다음 마이스가 11월 초에 유찰이 됐죠, 한번? 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변경 없이 재공모를 한다는데 이거 될 거라고 이미 1차 공모 때 유찰이 됐는데 아무 변경 없이 다시 올린다고 들어올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예. 마이스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따로 별도 섹션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8월 2일 날 SH공사가 이제 마곡 마이스 공모 설명회를 했을 때 제가 들렸었거든요. 가서 구경을 좀 하고 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가지고 얘기를 좀 할 텐데 언젠간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대북철도 관련 사업 이게 뭐냐, 이게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광명시에서 지금 철도 영역조사, 대북철도 영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루트가 어떻게 되냐, 광명, 김포공항, 개성, 예, 지금 고속선을 연결하는 영역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100%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예, 인터넷에서 본 글이니까. 신뢰도의 정확성까지 모르는데 이 말이 맞다면은 제가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특집 때 언급을 했었죠. 김포공항 KTX 혹은 김포공항 GTX. 그리고 이 광명에서 김포공항에 고속철도 루트가 생기는 게 지금 문산 몇 번 언급했었죠. 익산 고속도로에 강서구와 광명시 구간이 있거든요. 거의 이거랑 비슷한 선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같이 지금 이어질 수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고속선에 대한, 예, 건설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강서구 해도뿐만 아니라 김포까지 큰 이점을 안게 되고, 좀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게, 그러면은 김포공항은 일단 비행기, 국내선, 국제선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전철, 국내, 국제, 아시아, 5호선, 9호선, 공철, 김포경전철, 대곡소사선 5개가 들어오고, 고속도로, 익산 문산 고속도로가 김포공항 스치듯이 갑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생기죠. 그다음에 자, 광명에서 이제 통일철도를 이 루트로 광명 김포공항 개성 루트로 간다 그러면은 기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신의주, 북한에서는 신의주에서 남쪽으로는 부산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유, 다시 써봐야 되네요. 다시 쓸게요. 김포공항 비행기, 전철, 그다음에 뭐였죠? 그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그럼 기차에서 신의주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부산까지 이어지는 게 생기면은 이게 참 대단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라뱃길을 이용한 지금 수상 택시도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물, 하늘, 도로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다 쥐게 됩니다. 김포공항은. 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 참 되게 좀 흥분되더라고요. 버스, 전철, 기차,
비행기, 배 다 들어옵니다. 김포공항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온 게 확정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게 왜 또 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전에도 제가 북미 정상회담 특집 때도 얘기했듯이 개성이나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려면은 평양 국제공항도 있지만은 인천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한동안은. 단거리 노선은 뭐 평양에서 뭐 일본이나 뭐 중국발 노선을 띄울 수는 있겠지만, 유럽이나 미주 노선은 굳이 평양까지 띄울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서 도로망만 확충이 되면은 유럽 노선, 북미 노선, 이게 우리나라 국제공항이 생각보다 많아요. 김포도 있고 제주도 있고 대구, 무안, 양양 다 국제공항이거든요, 지위는. 근데 장거리 노선 오로지 인천 하나만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좀 확장을 해보면 평양까지 국제공항, 국제 장거리 노선 띄울 지금 수요도 안 나오고, 당장은 인천공항에서 평양까지 두세 시간 거리거든요. 서울에서도 고속도로 타면 2시간 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교통 허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인천은 공항뿐만이 아니라 인천항도 있으니까, 예. 그러고 이 자꾸 넘어가네요. 광명에서 김포공항,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노선이 건설이 되면은 또 김포하고 인천공항은 지금 공항선이라 그래가지고 KTX가 예전에 다녔죠? 예. 이렇게 되면은 목포나 부산에서 광명 거쳐서 김포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 KTX 노선이 신설될 수 있고, 개성 가는 것도 신설이 되고, KTX 개성 이후로도 쭉 갈 수도 있죠. 예. 여튼간에 지금 굳이 이게 뭐 김포나 강서구, 광명 쪽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전체가 좀 많은 혜택을 볼 확률도 높아요. 김포공항, 예, 인천공항 KTX 끊겨가지고 이 노선을 지방에서 인천공항 가시는 분들을 중에서 이 KTX 노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말은 이제 환승 없이 캐리어 끌고 다니니까 환승 없이 한 번에 공항까지 가서 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선이 일단 김포를 종착지로 할 경우는 그냥 인천까지 가도 상관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반도 전체에서 인천공항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다시피 유럽이나 미국 노선은 지금 인천공항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좀 필수적인 그러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좀 북한에 대비한 통일철도라는 게 꼭 북한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되려 이런 식으로 공항 기점, 김포공항 인천공항 기점으로 연결이 되면은 다른 지역들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 뭐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전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식물원, 기업 입주, 스마트시티 조성, 마이스, 대북철도까지 여러 가지로 참 앞으로도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때도 있습니다. 한참 이런 지금 뭐 전철 8월에 개통했다거나 서울식물원이 8월에 개장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대북철도 사업이나 뭐 스마트시티 조성 이런 게 8월에 발표가 나면은 이게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거든요. 상승을 이렇게 또 부스트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쉽게도 9.13 대책 이후에 다 10월 이후에 지금 또 확정이 돼가지고 뭐 전철이 개통을 했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서의 남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어젠가 지금 제가 이거를 12월 7일 날 지금 만들고 있는데 6일이죠. 여러 가지 보면 아파트를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용도 지정해가지고 강서구는 거의 다 고도 제한 구역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 강서구에서 이거를 좀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최초로 기사가 됐고,
서울시 고도 제한의 89%가 강서구의 고도 제한이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고도 제한이 되게, 보면은, 강서구 내에 고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 또 아마 국토교통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이 또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지금 고도 제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지금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강서구 내에 고도 제한 그걸 폐지한다. 부동산 살 때 보면 토지 용도 거기에 보면은 용도 지정 구역 해가지고 무슨 뭐 1종 뭐 주거 지역, 3종 주거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군부대가 있으면 뭐 방공 식별 구역, 공항 있으면 고도 제한 구역, 그다음 뭐 개발 뭐더라? 뭐 주택 개발 정비지구 하면은 뭐 다 뭐 용도별로 굉장히 많이 좀 설명들이 두닥두닥 붙어 있는데 뭐 부동산에서 읽어주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집사하는 데 대해서 뭐 별 지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튼 거기 잘 보면 고도 제한이라고 묶여 있는데 그걸 없애겠다 지금. 물론 이걸 없앤다고 고도 제한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를 여러 가지 규제 중에 지금 하나씩 드러내고 싶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 케이블에서 나왔던 게 강서구청 이전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현재 강서구청 자리에서 지금 마곡 공공부지로 이전하는 거는 뭐 그냥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언제냐가 문제지. 하긴 할 건데. 예. 지금 눈치를 보는 게 현 강서구청 지역에서 구청이 이전하면은 그 허국 본동인지 육동인지 좀 제가 좀 지역 구분으로 긴가민가한데 그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구청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데 강서구청이 이제 마곡 이전에 예산 편성까지 됐다고 지금 지역 케이블 쪽, 우리 강서구 지역 케이블 쪽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강서구청을 지금 좀 높게 지으려나 봐요. 고도 제한 완화 시범 케이스까지 같이 좀 묶어가지고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범 삼아서 강서구청을 뭐 30층까지 지어보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로도 들려요. 예. 그래서 별 문제 없으면은 나머지 민간 기업들도 빨리 규제 풀어가지고 올리자. 그러한 지금 내용인데 이 말이 맞다면은 지금 강서구청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고도장을 풀려면은 이카오 쪽에 지금 국제 민간항공기구죠 이카오가 예, 민간이라 그러길래 정부는 참여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군에 반대되는 겁니다 민간이. 예. 그래서 이카오 쪽에 합의를 좀 잘 이끌어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지금 고도 제한에 대한 움직임도 8월부터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니까 계속 언론 소통에서도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고 구청장께서 강서구뿐만 아니라 각 지방공안에 고도 제한 묶여 있는 것도 같이 풀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좀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들 강서구청을 이전 계획 세우면서 고도 제한 완화 그 다음에 지금 마이스 유찰도 지금 오히려 이거를 떡밥을 물고 싶어서 일부러 유찰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 아닌 의구심도 종종 들 때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승장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남는 게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하락이나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집값 상승은 사실 부가적인 얘기고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강서구의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서울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예. 어찌됐건 앞으로도 호재는 많습니다. 여차하면 지금 기차까지 물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명시에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밖에 지금 미확정이지만 서부광역철도도 있고 그다음에 마곡 입주가 더 되면 더 될수록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잡히는데 신규 전철 노선들도 뭐 계획될 수 있어요. 지금 양천구 쪽에서 목동선을 마곡까지 연장시킵시다라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부순환도로까지 쭉 가다가 이제 마곡중앙로로 가가지고 수명산맥 지나가지고 이제 마곡나루역까지 있게 되는데 꼭 이 루트는 전철이 아니더라도 경전철이 아니라 트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참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보고 예, 종종 하는 말 제가 마곡에
직장이신 분들은 중에서 강서구에 오시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따라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를 뭘 할까가 좀 제가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또 이게 제가 이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를 안 만든다고 해서 머릿속이 언제나 클린한 상태는 아니라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예.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그래서 몇 가지 좀 추려보는데, 첫 번째로는 김포경전철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 문제일까?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임대아파트 재건축, 최근에 기사가 좀 나왔죠? 재건축. 가양동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서 가양동 쪽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양동 쪽 가양우상 갖고 있으면 이제 집주인 관점에서는 사실 계약할 때 몇 번 왔다 갔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잔금 치르고, 뭐 그 다음 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가양동을 오셔가지고 계속 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가양동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우장산동하고의 좀 여러 가지에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안 좋고,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좀 임대랑 가양동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강서구 전체 범위를 넓어질 수도 있겠죠. 예, 이야기도 준비돼 있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지금 강서구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후보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하겠다. 이거 마냥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강서구 분들은 엠벨리나 후분양이거든요. 구단지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분양 안 했잖아요. 예. 후분양이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머릿속으로는 다 그려져 있고, 네 번째로는 5호선, 9호선의 연장, 역시 또 김포랑 관련되죠. 그리고 건폐장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게 앞으로 중간에 또, 안 그러면 뭐 북한 김정은 지금 서울 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철도 비롯한 강서구 교통 인프라 한번 좀 정리할 시점을 다시 낸 것 같아요. 종종 이야기하면서 나오긴 했었지만 체계적인 정리는 안 됐기 때문에 강서구의 교통 인프라로 리스트업이 되고, 빨리빨리 해야겠죠.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지, 다음 주엔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